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존재를 감춘 사람이 다름 아닌 가족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었던 장모 박정수였다면 이야기는 한동석과 마광숙이 재혼을 결심하며 가족들에게 드디어 밝히기로 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장모 박정수는 여전히 둘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고 마광숙은 점차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두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것을 뒤집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김미연님 보호자 박정수님 맞으십니까?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는 순간 상대의 목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네, 제가 박정수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시겠어요? 박정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핸드폰을 꼭 쥔 손이 덜덜 떨립니다. 미연이가 깨어났다고요? 그녀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낯익은 병실의 문을 여는 순간 기적처럼 딸 김미연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애들은 그녀의 기억은 15년 전 사고 직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는 가족 모두를 불렀습니다. 무거운 긴장감 속에 고요했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네. 모두에게. 그동안 가슴에 묻었던 딸 김미연이 살아있다. 그때 그 사고 이후 15년간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있었어. 내가 대신 손을 써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돌봐왔어. 한동석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연이는 15년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15년 전 김미연은 한동석과 함께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김미연은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박정수가 손을 써서 친분이 있는 조용한 병원으로 빼돌렸습니다. 기존의 병원에서는 사망한 것으로 처리를 했고 결국 가족들은 그녀를 죽었다고 믿으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김미연은 의식 없이 연명장치로만 생을 유지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사람은 박정수였죠. 박정수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답합니다. 그때는 자네도 사고로 의식이 없었고 자네가 깨어난 후엔 식물인간이 된 미연이를 알게 되면 미연이를 보살피느라 사업도 뒷전으로 할게 뻔했네. 아이들도 가정도 LX 호텔도 완전히 와해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미연이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고 싶었던 이 못난 어미의 욕심이었네. 한동석은 소리쳤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지켜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한봄과 한결 또한 박정수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저희는 엄마가 죽은 줄 알고 15년을 살았는데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데요. 박정수는 오열했습니다. 너희가 누워만 있는 엄마를 보는 마음, 그리고 움직이지 못해도 가슴으로 너희를 그리워할 미연이를 볼 자신이 없었다. 금방 일어나겠지 하던 게 15년이야. 그동안 나도 솔직하게 말할까 수없이 고민했었지만 미연이가 악화될까봐 너희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차마 밝히지 못했다. 그 결정은 박정수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어떻게든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려 발버둥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미연이 치료와 재활을 계속하는 동안 박정수는 한동석과 마광숙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사업도 함께 일구며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 자리 잡아갔죠. 하지만 박정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갈등했습니다. 딸을 잃었다고 믿으며 살아온 이들에게
그리고 한동석에게 지금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 엄청난 파국이 올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한동석이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갑자기 알게 된 진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석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한결과 한봄도 믿을 수 없다며 방으로 가버렸어요. 이 모든 게 내 탓인가? 박정수는 밤새도록 자신을 자책했어요.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긴 건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자기 합리화와 이제 와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가 살아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에 기쁨과 혼란이 교차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사랑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다음 날 박정수와 한동석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혹시 광숙 씨를 반대하신 이유가 미연이 때문이었습니까? 그래, 그동안 말도 못하고 내 속이 아니었네.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 자네가 재혼을 결심하니 내 딸도 원통한지 깨어났지 뭔가. 이건 운명이네. 그동안 숨긴 건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겠네. 한동석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장모 박정수를 다급히 말렸습니다. 시간을 내주면 미연이와의 자리를 마련하겠네.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서 혼란스럽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를 만나고 온 후 넋이 나간 채 사무실에 앉아있고 그 모습을 본 마광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내 아내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있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장모님이 그동안 숨기셨고 광숙 씨를 반대한 이유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안해요, 광숙 씨.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일단 내가 연락할게요. 한동석은 복잡한 마음에 광숙을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한동석에게도 이 상황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는 이미 사별 후 15년간 혼자 살아왔고 마광숙에게 새 삶을 시작할 준비까지 다가간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다시 내 삶을 시작하려 했는데 이제야 돌아왔다는 겁니까? 고요한 밤 마광숙은 술도가 창고에서 막걸리를 혼자 마시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사랑하지만 이제 내가 빠져야 하는 걸까? 한동석은 기적처럼 나타난 부인과 새로운 사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박정수는 딸을 숨겼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까요? 마광숙은 떠날까요? 아니면 남을까요? 그리고 이제 살아 돌아온 김미연은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주접도 기다릴게요. 이런 반전 안 놓치려면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사랑이죠. 지금까지 다음화 주접단이었습니다.